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또다시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무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가 동향 주요 이슈들 한번 살펴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눌러주셔야 제가 이 종목에 대한 리뷰를 많이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항상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한 이틀 좀 쉬었다 왔습니다. 쉬었다 왔고 그 흐름 속에서도 역시나 이제 주가의 이런 이제 방향성들이 상방 흐름들을 잘 이어나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도 역시나 이제 장중에 16% 가까운 상승 흐름들을 보이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조금 이제 마감이 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은 일단 뭐 무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하고 가면요. 이 회사의 이제 일단은 총 상장 물량은 2,850만 주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제외한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수는 967만 주 정도로 전체 비중의 33.93%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이제 품절주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유통 주식수가 많지 않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우리가 품절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무학이 그런 이제 품절주에 좀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대 주주가 이제 한 61%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피델리티 뭐 자산운용이나 이런 데서 또 11% 보유하고 있고, 자사주로 4.61%를 보유하고 있네요. 그렇게 되면은 유통 물량이 더 없겠는데요. 왜냐면은 최대 주주가 갖고 있는 것만 해도 61%가 되고, 여기에 자사주까지만 해도 65%가 넘고, 여기에 이제 11% 피델리티 자산운용 1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피델리티까지 포함한다면 76%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주식수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만큼 이제 적은 어떠한 이제 거래량으로도 급등이 나올 수 있고 급락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잘하면 또 이제 급등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유통되는 주식수가 많이 없어서 급등이나 이런 부분들 또는 상한가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쉽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회사의 이제 본업은 주류 제조 판매를 본업으로 하는데, 부산, 경남, 울산을 대표하는 주류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학 소주라고 예전에 이제 저도 예전에 아버님이 제 어릴 때는 술 심부름 이런 것들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슈퍼 가면은 이제 무학이라고 해서 빨간 딱지 해서 이제 무 뭐 이렇게 학 이렇게 있었거든요. 뭐 그런 이제 소주 업체가 되겠는데, 최근에는 이제 좋은데이라는 그런 이제 소주의 브랜드 가지고 있죠. 좋은데이라는 이제 소주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 뭔가 이 종목이 지금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좋은 흐름들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요. 정치 테마주, 홍준표 관련주라고 하는 이 정치 테마주로서의 어떤 강한 상승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다. 실적보다는 이슈나 이런 이제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강한 상승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이 이슈도 끝나지 않았고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도 현재까지는 건재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10%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 유동 비율이 49, 당좌 비율이 41이네요. 사실 뭐 재무적인 안전성이 그렇게 뛰어난 기업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보통 유동 비율하고 당좌 비율이 100 이상은 좀 돼줘야 되는데, 요게 조금 이제 100이 안 된다는 부분들에서 안전성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채 비율은 낮지만, 부채 비율은 낮은데 전체적으로 안전성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뛰어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 이제 정치 테마주 이렇게 좀 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 중에서도 홍준표 관련주로 가고 있고요. 최근 급등으로 인해서 이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9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10거래일 동안 아래 요건을 충족했을 때에는 바로 3거래일 단일가 거래를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거까지 뭐 제가 계산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제부터의 주가의 변동성이나 회전율이나 주가 상승률에 따라서 이제 그게 될 수 있다라는 거, 3거래일 단일가 거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주가의 어떤 기술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요, 윗꼬리가 자꾸 좀 달려요. 윗꼬리가 달린다는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이제 구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위에서 매도 물량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윗꼬리가 좀 달리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과정 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매물을 좀 소화해가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은 무학이 오랜 기간 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런 구간마다 악성 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 이런 이제 매물에 대한 부담감을 안게 되는데,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이 구간에 쌓여 있는 악성 매물을 하나하나 해소해가는, 또는 물량을 점차 악성 매물들을 소화해가는 그런 이제 과정으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이런 구간에 있는 매물을 소화해 가는 과정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흐름에서도 이제 역배열로 이제 가다가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정배열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종목에 지금 최근에 터진 거래량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640만 주의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리고 이때는 뭐 5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졌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이 유동주식수나 총 상장 물량에서의 어떤 우리가 유동주식수나 이런 부분들을 대충 계산을 해봤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유통되는 주식수가 한 600만 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한 600만 주 전후가 되겠죠. 600만 주 좀 700만 주? 네, 이 정도 될 텐데, 거기에 버금가는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10% 더 빼야 돼요. 11%. 피델리티 자산운용이 또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또 빼면 실질적으로 유동주식수가 한 600에서 700만 주인데, 여기서 터진 거래량이 그만큼 이제 터진 거죠. 유통주식수만큼 거래량이 터졌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제 손바뀜, 거래량이 좀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또 바닥에서 터졌고, 그 다음에 역배열을 정배열로 돌려놓고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어떤 이제 거래량이 최근에 좀 발생이 됐다. 그게 홍준표 관련주로서의 어떤 이제 이슈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이제 거래량에 있어서는 어떤 이제 강한 매수세가 좀 유입된 그런 이제 모습인 것 같고, 최근의 흐름에서 딱히 이 흐름들에서의 어떤 이제 수급의 이탈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역시나 이제 올라갈 때만 이렇게 거래량, 올라갈 때 거래량, 올라갈 때 거래량, 오늘도 올라가면서 거래량은 터졌는데요. 역시나 하락하거나 횡보할 때는 전혀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역시나 이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매수 잡아 들어오는 거래량인 것이고, 그 매수 거래량을 통해서 일정 구간에 있는 매물을 자꾸 좀 소화해주는 그런 이제 과정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죠. 만약에 여기서 음봉 거래량이 크게 터졌다. 그러면 그것은 단기적으로 주가의 악재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주가의 악재가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조정을 받다가도 또 튀는 것이고, 조정을 받다가도 또 튈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이전에 보면 상승만 있지는 않습니다. 상승 이후에 조정도 있지만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건 역시나 이런 음봉의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탄력을 이어나갈 수 있었는데, 만약에 음봉의 거래량이 터진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쉬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은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오늘 상승폭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조정이 다시 또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 뭐 오늘 홍준표 관련주가 다 좋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학의 힘 자체가 좋았다. 왜냐하면 다른 홍준표 관련주들은 대부분 다 약세를 보이거나 쉬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무학이 상승 흐름들을 보였다는 것은 그냥 이 종목 자체에 어떤 힘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 어떤 하나의 기준을 봤던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5일선이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물론 출렁출렁거리기는 하고 깼다가 다시 아랫꼬리를 달고 뭐 이렇게 가고는 있지만, 5일선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방향성은 여전히 우상향 흐름들, 5일선 위에서 급등을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요 패턴이 상승 장악형이다.
요렇게 말씀을 드렸죠. 상승 장악형이고 급등 이후에 비빌 언덕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떤 하나의 기준을 본다면 이 포인트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 상승 장악형이고, 상승 장악형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은 이전에 이게 어떤 이제 상승 전환의 캔들인 거죠. 요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전일 음봉을 다 잡아먹는 양봉. 이게 나온 거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상승 장악형이 나왔을 때는 이 구간의 시가나 저가 정도를 하나의 기준, 지지 라인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양봉이 들어왔던 시가나 아니면 저가 정도를 우리가 하나의 반등의 기준이자 지지 기준으로 볼 수 있는데, 그 가격이 한 11,000원대 언저리가 되는 거죠. 예, 11,000원대 언저리에서 있었던 거고, 그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어제 좀 크게 하방으로 출렁거리기는 했지만 거래 없이 11,000원대 근처에서는 잘 지켜지고 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재차 상승 흐름들을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11,000원대까지 보기에는 또 어때요? 솔직히 가격에 대한 어떤 이제 괴리가 좀 있죠. 지금 12,550원인데 이게 11,000원까지 내려온다. 그럼 1,500원이 빠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10%가 넘게 빠질 때까지 봐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죠. 예, 그것은 아니고, 어찌됐든 지금으로서 볼 수 있는 최후의 방어선은 일단은 뭐 11,000원 정도다, 이렇게 생각은 하시되, 오늘 또 여기서 또 기준이 또 만들어졌네요. 어떤 기준? 자, 어제의 음봉을 다 싸잡아 먹는 양봉, 요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서 똑같이 나왔던 패턴이죠. 이게 또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단기적인 기준을 지금 11,000원까지 보기에는 너무 좀 빡세니까 어디까지 보냐? 오늘 시가 자리 얼마입니까? 11,850원에서 오늘 저가 자리 11,600원이란 말이죠. 단기적으로 만약에 이제 어떠한 포인트나 지지 구간을 찾는다면 11,000원 오기 전에 오늘 시가 자리와 저가 자리를 지지 기준으로 봐라. 여기서 안 깨지면 홀드인 것이고, 물론 이 급등 나온 종목을 여기서 신규로 들어간다? 이것은 뭐 거의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전혀 좋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급등주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급등 나온 종목을 쫓아서 사야 된다, 이런 마인드는 아니거든요. 다만 이 종목을 여기서 산 분들도 계실 거고, 여기서 산 분도 계실 거고, 여기서 산 분도 계실 텐데, 어떤 단가에 따라서 대응의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또다시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얼마? 11,850원에서 11,600원에 이탈 없으면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더 가져갈 수 있다. 반대로 이걸 깨지고 내려간다면 이제 11,000원대까지 또 하방이 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11,000원대까지 지금 보기에는 좀 부담이 되니, 현재로서는 11,850원과 11,600원 정도의 어느 정도의 좀 지지 기준을 계속해서 지켜간다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져보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전체적으로 봐도 주가의 위치가 바닥이고, 수급적으로 봐도 어떤 수급의 이탈은 보이지 않는 거죠. 더 가도 이상할 거는 없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바닥 대비해서 2배 이상 올라온 종목이 언제라도 또 쉬어가는 것도 결코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보는 것보다는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어떠한 대응의 영역으로서 현재로 11,850원과 11,600원에 단기 지지 라인을 두고 반등 여부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이상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9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도 이렇게 댓글로서 쭉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또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장중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게 되면 하락한 대로 장중에 댓글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누구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여기 테마주 검색기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이 있고요. 스마트폰 버전은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AP 테마를 검색하신 이후에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시고, PC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꼭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서 무료로 활용해 보시면 되는데,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볼 수 있고요. 급등하는 테마주들도 그날 어떤 테마주가 급등하는지도 또 파악이 빨리 가능하고, 시장 주도주들이 오늘 무엇인지도 한눈에 좀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동향, 테마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어플이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주식 매매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